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오는 7일, 8일 이틀 동안 이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죠. 예.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청문회를 한번 거쳤잖아요. 2012년에.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5.18 당시에 군사재판에서 판결한 걸 두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왜 한국당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들출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과거 판결을 집중해서 들추고 있는가? 네. 구체적으로 5.18 당시 어떤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18 가담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특전사 군인들이 대금으로 난자했다고 말한 진도의 한 이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고요. 뭐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건 뭐 그리고 김 후보자가 선고한 7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재심에서는 잘못 판단한 건 맞네요. 판결 잘못한 건 맞네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 개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에 군 판사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지금 정부와 안 맞지 않느냐.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면 스스로 선택해서 그만두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사과를 한 적이 있죠. 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어떻게 보면 광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아까 제2의 고향이나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광주 항쟁에 관련돼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는 사람인데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니 근데 그래서 신군부에 협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점에 제가 재판을 하기보다도 협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저 협조라는 말 안 했습니다. 협조라는 말보다도 과도하지 않냐 이 말씀. 폭처법 위반으로 최소한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 거의 166명이라는 그 어린 방위병들을 그것도 자기 부모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용의는 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큰 어떤 짐이었습니다. 광주. 사과하셨다는 말씀이 지금? 사과라기보다는 큰 짐이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당사자 재심 청구나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이분들이 그 재심 청구나 헌법소원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광주 문제는 그 광주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재심을 했습니다.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재심했다기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심을 해서 무죄 선고가. 전혀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아닙니다. 뭐 사과를 안 한다는 게 사과보다도 오히려 더 큰 저는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헌법재판관으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군사 재판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면서 내가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맡게 됐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당시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다면서 재판을 안 하려면은 전출을 해달라고 하거나 징병하고 들어 누워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면서 한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소장이 되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집중 거론이 되는 이유 오늘 이게 Y란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는 야당으로서는 어떤 문제점이건 찾아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인사청문회 공격을 맡는 쪽이잖아요. 인사청문회는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준이 되고 취임을 했잖아요.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청이 이루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그럼 기세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의전 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음 4위입니다. 네 번째예요. 국가설 중요한 높아요. 자리입니다. 뭐 아마 대통령 탄핵 때 보셨겠지만 헌재 소장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문제 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후보자의 별명이 미스터 소수 의견입니다. 계속 소수 의견을 많이 냈어요? 예, 2012년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에 예. 헌재 내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뚜렷한 재판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아, 이거 해산할 일 아니다라고 한 명이 김희수 재판관이었군요. 네. 그리고 2014년 전교조 노조지 박탈 결정 때도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통진당, 전교조 다 자유한국당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데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그랬죠. 예,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 두 사람이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부여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7시간 문제를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7시간도 문제다라고 지적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전 10시 15분, 10시 22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고 10시 30분 해경청장과 전화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적을 하게 됐었습니다. 청문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제 이 청문위원이거든요.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나 통진당 해산 소수 의견 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물어보셨어요, 전화해서?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예.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는 그 이전의 문제, 이제 판사로서의 법관이나 그 이전의 문제가 검증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한 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그 5.18 판결이라는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직접 이유를 밝혔죠. 예, 직접 지명 이유를 밝혔죠. 지난 5월 19일 문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희수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책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소수 의견 여기서 언급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통진당 해산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었죠. 그때는 국가 권력으로 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희수 재판관 판단이 옳다고 보며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자리를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을 선거에서 국민 심판에 맡기지 않고 국가 권력이 직접 해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재판관 의견하고 100% 일치하는 의견 그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실제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지면 통진당 해산이 쟁점이 될까요? 그 문제가? 아무래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미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김희수 후보자가 낸 소수 의견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한 의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의견을 5가지 조항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네. 세 번째는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의 책임으로 기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3만 명에 이르는 진성 당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이 5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정당 해산은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 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
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당을 강제 해산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문제고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통진당의 문제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과를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헌법재판관으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제 군사 재판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면서 내가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맡게 됐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당시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다면서 재판을 안 하려면은 전출을 해달라고 하거나 칭병하고 들어 누워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면서 한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오는 7일, 8일 이틀 동안 이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죠.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청문회를 한번 거쳤잖아요. 2012년에.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5.18 당시에 군사 재판에서 판결한 걸 두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왜 한국당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들출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과거 판결을 집중해서 들추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5.18 당시 어떤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18 가담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특전사 군인들이 대금으로 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용의는 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큰 어떤 짐이었습니다. 광주에. 사과하셨다는 말씀이지? 사과라기보다는 큰 짐이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당사자의 재심 청구나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이분들이 그 재심 청구나 헌법소관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광주 문제는 그 광주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재심을 했습니다.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재심했다기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심을 해서 무죄 선고가. 그럼 전혀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아닙니다. 뭐 사과를 안 한다는 게 사과보다도 오히려 더 큰 저는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선택해서 그만두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사과를 한 적이 있죠. 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어떻게 보면 광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아까 제2의 고향이나 네,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광주 항쟁에 관련돼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는 사람인데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니 근데 그래서 신군부에 협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점에 제가 재판을 하기보다도 협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저 협조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협조라는 말보다도 과도하지 않냐 이 말씀. 폭처법 위반으로 최소한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 거의 166명이라는 그 어린 방위병들을 그것도 자기 부모들을 난자했다고 말한 진도의 한 이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고요. 뭐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건 뭐 그리고 김 후보자가 선고한 7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재심에서는 잘못 판단한 건 맞네요. 판결 잘못한 건 맞네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 개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에 군 판사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지금 정부와 안 맞지 않느냐.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면 스스로